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시민 건강 플러스. 정부가 오는 12월 말부터 담배 경고 그림과 문구를 전면 교체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담배의 폐해 여러 차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뜻이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정영기 과장님 모시고 관련한 내용들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은 그 비용도 감당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이제 그 고통들도 나누어서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담배값도 대폭 올리는 것도 그런 일환이었다고 저희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세금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예, 흡연 인구가 더 늘었어요. 이 우리나라의 흡연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네, 정부의 다양한 금연 정책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네. 담배 그 금연 정책 중에서 특히 담배가 인상 부분은 담배 수요를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관계를 살펴보면 저희가 02년도에서 04년도 사이에 담배값을 두 차례에 걸쳐서 800원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네. 담배값 인상 전에 우리나라 흡연율이 성인 남성 흡연율이 60.9%에서 네. 담배값 인상 후 지금 51.7%로 네, 51.6%로 네. 크게 감소했습니다. 네. 또한 15년도에 담배값을 2,000원 인상했는데요. 네. 그 결과에도 인상 전 흡연율 41.3%에서 인상 후에 39.4%로 크게 감소했고 감소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년 기준 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약 913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흡연 인구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 그리고 원상복귀 됐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원래 담배값을 인상을 하면 그 다음 그 해에 큰 폭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약간 반등하는 추세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줄어든 추세가 유지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실 담배값 인상 말고도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같이 쓰고 계시잖아요. 뭐 그림을 갖다가 막 잔인한 그림들 집어넣는다든가 또 그 흡연 구역을 확대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흡연 구역이 아니죠.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흡연율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담배 피울 데가 없다는 하소연을 하는 흡연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 흡연율 줄이는 것은 다양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국민들의 흡연율을 줄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으로 금연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담배값을 인상한다든가 금연구역을 확대한다든가 그다음에 광고를 제한한다든가 경고 그림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흡연자들에 대해서는 금연 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금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성인 남성의 경우 1980년도에는 10명 중에 8명이 흡연을 했습니다. 80년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16년도 기준으로 보면 그 절반인 40% 정도가 흡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정책이 흡연율을 감소하는 데는 효과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이제 새롭게 그림들을 싹 교체를 하고 더욱더 강력한 그 경고 문구들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그림들이 이제 부착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유, 이거 뭐 폐암 뭐 위험 최대 26배, 뭐 후두암 위험 최대 16배 이렇게 나오는데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교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경각심을 좀 더 느낄 것 같은데 왜 이전에 이런 식의 뭐 교체가 더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뭐 그때까지는 그런 금연 광고라든가 혹은 이런 금연을 설득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경우 왜 그 그림을 담배값에 그렇게 넣거나 이러지 못했던 걸까요? 그
금연 정책은 다양한 정책이 있는데 예. 그 사회에 여러 가지 수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수용도. 예, 그렇습니다. 경고그림 같은 경우에는 담배 폐를 생생하게 전달해서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담배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예.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처음 도입을 했고요. 매 2년마다 교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 경고 그림을 교체했는데요. 그 주요 특징을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동안 익숙해졌던 경고 그림을 모두를 전면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그동안 경고 그림 중에서 효과성이 낮았던 피부 노화 그림을 삭제하고 네. 대신에 치아 변색 아하. 그림을 새롭게 예. 추가했습니다. 예. 피부 노화는 여성의 그 흡연 예방을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예. 여성에게조차도 경고 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아하. 나타났습니다. 예. 이에 비해 그 치아 변색은 담배의 직접적인 피해이고 예. 연령, 남녀 구분 없이 발생 가능하고 그림만으로도 담배의 폐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예. 경각심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판단해서 새롭게 추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담배가 기호식품이라고 주장하면서 흡연권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흡연자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네. 그 흡연 구역이 뭐 보면 법에는 사실은 이렇게 흡연을 할 때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반인권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게끔 흡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네. 실제로 지금 흡연구역 그렇게 다 갖춰져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흡연자들의 어떤 정부 정책에 대한 반감이랄지 자신들의 권리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 암 발생률의 30%, 예. 폐암의 90%가 흡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중장년 흡연 남성 중에서 그 절반이 흡연으로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담배하면 흔히 폐암을 생각하게 되시는데요. 예. 폐암뿐만 아니라 신장질환, 예. 그다음 뇌졸중 위험이 증가하고요.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루에 매일 159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예.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는 흡연자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 중독성 때문에 끊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WHO에서도 흡연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되는 정부로서는 당연히 흡연을 예방하고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 흡연이 일종의 감염병 같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중독만 되면은 그 병이 완전히 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고 그림을 도입을 통해서 비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배우지 않도록 하고 예.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끊도록 하는 것이 예. 저희의 정책 시행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그 특히 요즘 관련형 전자담배 이거는요 제 지인들도 이제 이거는 담배가 아니야 이러면서 제 앞에서도 막 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화를 낸 적도 있었는데 네. 이것도 뭐 TV에 나오는 거 보니까 똑같이 유해하다 그러는데 왜 그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느냐 이런 적도 있었는데 이제 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이 관련한 담배, 전자담배는 뭐가 진짜 문제인 겁니까? 네. 요즘 그 관련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 간의 그 논쟁이 뜨겁습니다. 예. 주요 핵심은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운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겠습니다. 예. 담배 회사는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을 하지만 예. 담배 회사는 세계보건기구, 미국의 FDA, 예. 각종 외국의 연구 자료, 또 우리나라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예. 관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입니다. 아하. 관련형 전자담배에서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예.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예. 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심지어는 관련형 전자담배에서 타르 함량이 일반보다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신기해요. 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 유해 성분이 오히려 더 많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우는 게 아닌데도 타르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담배 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의해서 그 관련형 전자담배가 덜 해로운 담배로 인식됨에 따라서 흡연자들이 금연 결심을 하는 것을 금연을 결심하는 것 대신에 전자담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앞으로 이 흡연율을 더 낮추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협약에서도 다양한 규제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담배 광고 및 진열을 금지한다든가 등 검증된 담배 정책을 금연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담배값을 갑자기 올리는 일은 또다시 안 벌어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서민들의 또 담배 한 대를 통한 위로라고 하는 것들도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아무튼 이 담배의 유해성만은 확실하게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의 정영기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